보조돈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보조돈을 갖다 쓰면서 동진강, 만경강 주변 정리를 싹 했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동진강 쪽은 정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경강 쪽에 정치인들이 낚시를 봐야 하는데 일부에서 모래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새만금호 대입니다. 새만금호 대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진강, 만경강 이런 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 지를 원리로 하는 새만금호가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자연의 쓸 일을 역행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새만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솔직히 새만금 추상이라면서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새만금은 광주 사태를 조금 이렇게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뭘 하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군부에서 굉장히 급조했죠. 급조했고 간척이라기보다는 그때도 제가 어려서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군산도를 연육화시키자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고군산도 연육화했잖아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죠. 고군산도 연육화라는 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 군부의 후보가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급조를 해서 이렇게 새만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를 얻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이 흐르다가 단절된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그래서 새만금호는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특히 관리 수위가 마이너스 1.5라고 정해놨는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관리 수위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왜 관리 수위가 필요한지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설명이 복잡한 데 나중에 하고 그 관리 수위 아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 바깥의 조위가 조금 간조 때가 마이너스 2.4 살이 간조 때가 3m 마이너스 3m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이 간조 14일 동안 딱 1.5m 차이를 두고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새만금 당국에서 이제는 한 40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20분, 15분 이 정도 방출하고 말죠. 그것을 해수욕통이라고 하는 큰 소리를 막 붙이고 있습니다. 해수욕통 아닙니다. 해수욕통 아니죠. 24시간에서 15분 내보내가 30분이죠. 두 번이니까 30분 내보내는 걸 해수욕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을 갖다가 순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생각했었어요. 옛날부터. 원래 그런 공부를 했지만. 그런데 제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호의 담수화. 물을 갖다가 민물로 가둬놓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화시킨다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수화를 포기할 때는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물 흐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담수화가 포기한 그 새만금호, 바닷물이 들어가는 새만금호를 바닷물이 드나들기 좀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조제의 방조제 역할이 뭡니까? 이제는 기대할 때 보니까 내리꼴 좀 낮추는 거죠. 파도도 방조 영향이죠. 도로도 기능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볼 때 방조제 역할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물이 원하는 게 흐르게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양쪽 조이차를 이용해서
방조제의 내외 교유차를 이용해서 물을 물 밑으로, 그러니까 저 밑으로 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제가 그런 공법을 개발을 했죠. 그 이름을 붙여서 중력식 해수교환공법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7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몇 분 모시고 또 여러 친지들 전문가들 모시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들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발표를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무엇이든지 이렇게 진리는 바로 안 닿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자꾸 정부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나오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 다 드렸어요. 다른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물만 흐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유수불구라고 하잖아요. 흐르는 물은 절대 안 썩죠. 적수역부라고 한다. 허위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런 아주 평범한 진리들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그걸 어기고 그래서 썩게 만드는데요. 그럼 뭡니까? 흐르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의 여건을 조합해서 흐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책자에 다 나왔다고 다시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험한 말을 하자면 갑자기 이 조력발전소 얘기가 나와요. 조력발전소를 검토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력발전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다른 데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내가 조력발전소에서 여기서 언급을 할 수는 없고 딱 공식적으로 나온 거 2005년도 6월달인가요? 한자부에서 발표를 조력발전소가 있어요. 이게 400메가와트입니다. 400메가와트 창조식 발전인데 하루에 1억 2천만 입방이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새만금 담수에 9억 입방 정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14%예요. 교환율이. 해수 교환율이. 지금 해수 교환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희석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수가 들락날락하면서 교환율을 늘려야만이 물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14%인데 사실은 30%는 돼야 한다는 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검토한 그 결과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건 없어요. 출처를 보면 여러 가지로 출처가 나오는데 2022년 전에는 그 해만금 후에 해수 교환율이 얼마 정도가 돼야 이게 좋아진다는 없습니다. 환경학자들께서 시끄럽게는 했지만 실제 중요한 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해수 교환율이 얼마가 돼야 그러면 되겠느냐. 얼마가 돼야 한다고 해야만이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았죠. 이놈 저놈을 찾아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1년도에 새만금 해수협동 영향평가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30% 이상 해수 교환율 확보 시 새만금 중화증에 그러면 말하자면 용전산소가 농도가 회복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새만금 수질기술 방향연구 2022년 발표한 건데 30%를 초과하는 해수 유입이 이루어질 때 수질기술 도달 가능성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터 주거에 따른 새만금 수질 변화 연구는 한국해양환경학회지라고 2022년도에 여기는 수질 개선 효과는 교환율 20%까지는 다 먹더라. 제한적이다. 그러나 30% 이후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개선이 되더라. 이런 말이 써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0%다. 이렇게 제가 30% 한 겁니다. 이 30%라는 게 뭐 어디에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경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수능이 이거다. 이걸 정해야 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30%를 일단 정해놓고 정해야만이 이 공공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 것은 해보니까 어쨌든 25% 나오지만 어쨌든 50%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차는 크지만 조정을 잘하면 굉장히 우수한 해수량 공급이 되겠다. 그런데 벼력발전소가 발전됐지만은 1억 2천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하루가 아닌데. 근데 그 14%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해수교통량 어떻게 늘려야겠다는 해명이 없으면 벼력발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또 설치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2005년도 9월달에 현장을 발표할 때 400메가와트급이 7,300억이 된다고 했어요. 그걸 3%에서 소비자 증가율, 물가지수 계산해보니까 약 1.4조, 1조 4천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안 되잖아요. 저희는 7천억을 얘기했습니다만은 7천억도 아까 같이 매립이 성향이 들면 현재 관리시에 들은 물 두고 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매립이 들어가고 쳐다보면 굉장히 수익이 좁아지고 아마 거기에 시설을 시킬 수 있는 분량이 본체 양이 적어지면은 지금 180번으로 얘기했지만 100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천 미만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랬습니다. 해만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제 증검승부를 해야 돼요. 이제 정부에 해야 한다 이걸. 정부에 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했잖아요. 벼력발전도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해야 하거든요. 아까 방금 나와서 무슨 올림픽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죠. 죄송하지만 올림픽을 좀 시기적으로 만들어 드려야하는데 될지 안 될지 걱정인데 솔직히 완급이라 있죠. 완급이 있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지금 저희는 해만금의 수질 개선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부를 닥달을 하든지 지방정부를 닥달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저희가 개발을 했든지 그걸 공론화를 시켜서 검증을 해가지고 착수를 해야만이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다 성립될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은 이런 정도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2014년도에 해만금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드렸습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 해만금은 절대 할 수 없다. 왜? 세 가지의 불가 요인이 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 개선이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메리트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검토를 할 만한 컨트롤 타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마지막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제 아마 도에서 뭘 발표를 했죠? 해만금에 뭘 엄청난 앞뒤가 보니까 또 전날은 농어촌공사에서 벼력발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등등해서
새만금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보면 중구난 말입니다. 대통령한테 특명받아서 내려왔다는 새만금 개발 전형 이번 두 달 되니까 아무 두 달이 갔는데도 말이 없어요. 딱 한번 보시죠. 도대체 새만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컨트롤 타워를 저는 빨리 유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2%입니다. 그 양반들, 이분들이 빨리 정해줘야 책임감을 갖고 하잖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영어로 잔뜩 써놨더만요. 한다고? 그런데 그걸 어디다 하려합니까? 어디다 하려고? 할 데가 없잖아요. 해만금은 오염수 그대로 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죠? 빨리 수질 개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 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컨트롤 타워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 들어가겠습니다.